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티비입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한 5시 이후에 발표가 될 건데요. 테슬라 1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으로는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충분히 위기감도 있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모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사이버 트럭 아무래도 올해 말에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대부분 이미 주문한 오더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보합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S&P 500이 0.09% 상승에 그쳤는데요. 4,100선을 지켜냈고 나스닥도 12,1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엇갈리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으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미국 2위에 해당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후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이에 따라서 JP모건, 시티은행, 웰스파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4대 소매은행들은 모두 선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VB 사태에 따라서 금융권 위기가 은행권 위기가 감돌았는데 이런 위기감을 한층 꺾어버리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다만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어요. 최근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높아지는 이런 소매은행들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연준의 긴축이 커지면 투자 자산들의 투자 효과는 감소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은요. 역시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뭐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6%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약간 약해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기준금리를 5.5에서 5.75%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건 역시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5.1%대 수준인데요. 아직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와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 한 번만 더 걸린 후에요. 추이를 지켜보자, 경기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은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유가의 흐름이나 최근의 금리 변화나 나스닥 성장주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12,000선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는 2.81% 하락을 했거든요. 테슬라도 1.46%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 역시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가이던스가 좋지 못하면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상승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좋았는데 어쨌든 다소 하락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은 높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쁜 흐름은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12,000선 12,300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골드만삭스의 최근 분기별 실적 차트를 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좋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좋은 모습이고요. 3개 분기 연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계속해서 들쭉날쭉한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많이 연동이 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일드한 경기 침체 상황이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융권의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요. 연준의 긴축 정책은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블라드 연은 총재 역시 오늘 강력한 매파 발언을 했는데요. 뭐 앞으로 세 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차례 정도 더 5월 3일에 금리 인상이 있은 다음부터는 그 기준금리가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처럼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시장 컨센서스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5월 3일에 25bp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있을 확률이 86.6%로서 상당히 높은 확률이고, 자, 이러한 금리가 9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위기가 매파적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가 요망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오늘 1.46% 하락한 184.31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전에 우려감이 어느 정도 다소 작용을 한 것 같고, 계속해서 한 2개월이 넘는 지루한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EPS는 0.85에서 0.86불입니다. 0.86불로 보자면요. 자,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EPS 전망을 0.95불로 보고 있는 게리 블랙인데,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번 실적 발표 때 비트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역시 향후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 레포트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자, 향후 전망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오토 그로스 마진이죠.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을 20% 이상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테슬라는 전년 동기에 32.9%라는 오토 그로스 마진율을 기록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가격 인하와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최근 분기에는 25.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이제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20%를 방어할 수 있느냐가 기관에서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올해 예상 인도량 역시 기관들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량은 180만 대인데요.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이게 좀 숫자가 이것보다 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좀 심어주면 좋겠는데, 뜨뜻미지근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좀 안 좋게 주가가 흘러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사이버 트럭에 바디 캐스팅이 이제 좀 시험 생산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사진을 하나 제시를 해드렸는데, 역시 사이버 트럭의 출시 일정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3세대 플랫폼이죠. 바로 모델 2를 위한, 그러니까 25,000불, 30,000불짜리 차량을 위한 3세대 플랫폼 개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 인하가 최근에 극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를 보완할 다른 매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에너지 매출이 되겠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레스로 메가팩 공장이 얼마나 빠르게 어닝에 기여가 가능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중국에도 새로운 메가팩토리를 건설하겠다, 레스로프만한 캐파의 메가팩토리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한 테슬라였고요. 자, 이 공장은 올해 3분기부터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건설이 시작이 된다는 거고, 생산은 내년 2분기가 되고요. 일단 하지만 당장 중요한 건 올해 실적이 얼마나 이 ESS 메가팩 실적이 기여를 하냐라는 것이겠는데요. 현재 레스롭 공장은 40기가와트 시 1만 대의 메가팩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기준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최대 매출액이 200억 불, 그러니까 20빌리언에 달하고 순이익 20% 정도를 가정했을 때 연간 순이익이 4빌리언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4빌리언 정도면 테슬라의 지금 한 개 분기 순이익에 맞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풀 캐파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가팩 레스롭 공장은요, 1메가팩 생산이 12개 정도가 됩니다. 이 하얀 큰 박스가 12개 정도 생산이 된다는 건데, 자, 맥스 캐파가 27개예요. 아직 가동률이 4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아마 한 5,000대 정도 팔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치가 된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1만 대 캐파의 절반이죠. 그러면 100억 불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이 될 것으로 캐리 블랙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순이익률도 4빌리언이 아니라 한 2빌리언 정도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연간 한 EPS 0.6불 정도 플러스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지 않은 수준이에요. 자, 분기로 보면 0.15불 정도 기여할 수 있는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것에 대한 청사진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역시 세제 혜택에 따른
테슬라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테슬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배터리 광물에 차지하는 미국산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그 비중이 올라감으로써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 테슬라는 가장 미국 친화적인 기업으로 유명하죠. 따라서 CATL,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LFP 배터리를 수입해서 만들고 있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모델 3랑 모델 Y는 전부 다 지금 7,500불에 달하는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7,500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안 돼요. 자, 이 경쟁 모델이 쉐보레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쉐보레 볼트랑 캐딜락의 리릭을 제외하고는 아직 출시가 안 된 모델입니다. 실버라도, 블레이저, 이코넉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나머지 모델 크라이슬러랑 포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2개가 있고, F150 라이트닝은 지금 생산이 잘 안 되기로 유명하죠. 1분기에 2대밖에 인도를 못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완전히 유리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3,750불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은 이렇게 7개밖에 안 됩니다. 또한 여기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현대, 기아와 같은 경우는 현재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모델로 지금 편입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아우디에 이트론도 있고 험머 EV도 있고 폭스바겐 ID4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테슬라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역시 신규 기가팩토리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은 기가 멕시코에 대해서 좀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정과 함께 인도네시아라든지 기타 다른 아시아 지역의 신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과 소매 개인 투자자들의 또 Q&A 세션이 있을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숫자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만 대 이상 만들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 자동차 마진율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referred revenue죠. 이연된 매출, 이연된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으로 인식이 될지 지금 부채 계정에 있거든요. 자, 이것의 수익화를 위해서는 역시 FSD의 기술 발전이 중요하겠는데, 다음 이종편은 언제가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로보택시 수준까지 언제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4680 배터리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 같고요. 소매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사이버트럭 궁금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메가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역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보험도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4680 셀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틀 전에 이 스타쉽을 궤도에 올려놓는 발사를 시행을 하려고 했던 테슬라인데요. 스페이스X인데요. 일단은 이 밑에 있는 로켓 추진체 슈퍼헤비라고 하죠. 여기에 관련된 연료를 주입하다가 밸브가 얼어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발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간 내일 저녁 10시 이후에나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스타링크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스타링크 사업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 스페이스X가 아니라 스타링크 정도는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지금 제반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스타링크 구독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랑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 뉴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 주주들에게 있어서 스페이스X, 그러니까 스타링크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을 위해서 스타링크가 상장이 되면 이를 위한 뭔가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느냐도 소매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꼽는 5번째로 꼽는 그런 Q&A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관 투자가나 소매 투자가다. 그리고 게리 블랙은 역시 올해 180만 대의 테슬라의 타겟을 이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최근 발표한 올해 예상 인도량을 보면 180만 대가 안 돼요. 174만 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모델 Y가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올해 등극을 할 것 같아요. 올해 예상되는 판매량이
119만 대에 이르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10만 대 정도 이상을 판매할 수 있으면은 글로벌 1위 판매량으로 등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1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토요타 코롤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넘어서는 판매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롤라보다 2배에 이르는 가격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코롤라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렇게 모델이 지금 4개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180만 대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트로이 테슬라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한된 모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모델 3, 모델 Y에만 의존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SX 판매량은 기껏해야 연간 5만 7천 대니까 180만 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낮죠. 그러니까 모델 3, 모델 Y에 의존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신규 모델이 절실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3분기부터 일단은 모델 3 하이랜더라고 신규 페이스리프트 리프레시 모델이 일단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 중요한 건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올해 판매량을 한 1,500도만 보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 대대적인 판매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역시 보릿고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동차 판매가 증가되지 않는 부분을 ESS라는 다른 매출이 메꿔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고요. 내년에 모델 3 리프레시의 판매와 함께 사이버 트럭이 대대적으로 판매가 되면 내년은 좀 더 나아지는 테슬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은 2019년 11월에 발표가 되었고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150만 대가 넘는 선 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올해 3월 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약 75%가 넘는 사람들이 자, 생산이 시작되면 바로 구매를 완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만 대가 넘는 확실한 주문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는 지난 2022년 6월에 설문조사를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충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테슬라가 많이 생산하면 연간 한 20만 대 정도 일단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100만 명이라고 하면 향후 한 5년치의 오더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확실한 인도량과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삼고요. 계속해서 잘 좋은 주식 모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 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